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인하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이 팀장이 2023학년도에 인하대학교와 지원군이 양분될 수 있다고 언급한 아주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및 2개년 전형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이 인원은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전체 전형이 인원 증감과 각 모집 단위에서의 인원 증감은 비례하지 않으니 이 팀장이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콘텐츠와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을 통해 구체적인 인원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아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수상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원래도 아주대학교에서 수상 경력은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요소에 비해 덜 평가하기는 했습니다만 한 학기당 수상 기록을 하나만 제출하게 되면서 특정 학기에 양질의 수상 실력이 몰려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점, 학기당 하나만 수상 기록을 제출하면 되기에 각 고등학교에서 전략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을 분배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수상 경력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판단한 듯합니다. 수상 기록 중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다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용하고 싶은 수상 기록이 있어 아쉬운 학생들은 아직 아주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니 이를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면 입학사정관들이 이를 평가에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 입결을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포함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의 입결 자료는 아주대학교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공식 입결 자료 및 온라인 입학상담 및 성적 자료, 그리고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2022학년도 공식 입결 자료와 입학상담 홈페이지에서의 70% 등급화 성적과 최저 등급이 마구 섞여서 게시되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이 팀장이 몇 차례에 걸쳐 아주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해 가며 열심히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7월 말인 현재는 아주대학교 입학처에도 이러한 오류가 모두 수정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주대학교 입결과 관련한 다양한 성적 지표를 모두 수합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입결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입시 결과입니다. 생명과학과와 같이 회색 가로줄이 표시된 모집 단위는 해당 연도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지 않은 학과입니다. 편차 1은 최종 등록자들이 최고 등급에서 평균 성적을 뺀 값, 편차 2는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에서 70% 등급화 성적을 뺀 값, 편차 3은 최종 등록자들이 최고 등급에서 70% 등급화 성적을 뺀 값으로 특히 편차 3은 10명의 합격자가 있다고 할 때 1등의 성적과 7등의 성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드렸듯 평균 성적과 70% 등급화 성적은 전체 평균이냐 10명 중 7등의 성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입시 결과 자료 중 미디어 학과에서처럼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등급보다 70% 등급화 성적이 높은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던 학생부 교과 학업 우수자 전형이 2022학년도에 들어서며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전환되며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이었습니다. 2021학년도 공식 입결 자료에서도 입학처에서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되니 입시 결과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으니 말입니다.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기면서 최종 등록자들이 성적이 대부분 하락한 흐름을 보입니다. 입학처에서 실질 경쟁률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확실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춰도 합격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능에 자신이 있다면 상향 지원을 하기 용이해집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교과 100%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본인이 여태 쌓아온 내신 성적만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보니 스스로 학교와 학과에 대해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거친다기보다 포괄적인 관심이 있는 학과 중 가능할 것 같은 모집 단위에 찔러보는 지원군도 꽤 많은 편이라 대개 충원 인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 넘을 문턱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에 본인이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에 대해 한층 더 고민해보게 되며 실제로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입결 비교 분석 자료를 보시면 2021학년도에 비해 충원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죠.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1과목, 자연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 거탐 상위 1과목으로 1등급씩 완화되어 2022학년도에 비해서는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등급 컷이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으로 이 팀장은 시간 관계상 입결이 특이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니 구체적인 입결 자료는 댓글 링크를 통해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차 1부터 편차 3까지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인재 전형과 기준이 동일하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인재 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최종 등록자들이 최저 성적도 제공되어 추가적으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뺀 편차 4, 최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뺀 편차 5도 계산하였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들께서 최종 등록자들이 최고 성적이나 평균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해서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당연하게도 내신 성적
성적만을 평가하지는 않는 데다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군이 내신 등급은 더 높을 것이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 하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 모두 공통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아주대학교에서 2022학년도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으로만 지원 카드를 구성한 학생들이 아주대학교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세종대학교와 같이 2023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는 대학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 학생이 대부분일 것이며, 교육부에서 예고한 사항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마지막 입시인 2023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올인한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틈타 자기소개서를 착실히 작성하고 면접까지 철저히 준비해 합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의 차이점은,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의 입결은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의 입결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선발 인재상의 차이에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전공 관련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을 나누어 운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팀장이 인하대학교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콘텐츠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단계형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으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단계형 전형에서 뽑는 인재에 더 기대를 건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주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점차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형별 모집 인재상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세부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에서 뽑는 모집 단위는 해당 계열이 높은 학업 성적이나 탐구 역량이 학과에서의 적응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만 바라보고 진학 후 무슨 목표를 달성할지도 구체화했는데, 성적이 부족한 학생보다 무슨 전공에 지원할지 뚜렷하게 정하지 못했는데 이공 계열에 대한 목표는 확실하고, 수학, 과학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에서는 기계공학과에 더 적합한 인재라고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면접도 괜찮으면 에이스, 면접 보기 싫으면 다산인재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입학처에서도 이렇게 지원군이 섞이는 것을 알기에 모집 인재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팀장이 말씀드린 관련 교과 및 전반적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매우 양질의 활동들을 진행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왜 합격하지 못했거나 추가 합격 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관심 분야, 전공 분야와 관련된 과목 성적이 높아야 활동에 신빙성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내신 성적이며, 예를 들어 과학 관련 대회나 탐구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과학 교과 성적이 낮다면 그 시간에 내신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어땠을까, 혹은 실제로 학생이 깊은 탐구를 진행할 만한 역량이 있었을까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아주대학교를 지망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